네, 요거부터 좀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한 거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자율학막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생활기록부가 중요한가? 요거는 일단 약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벌써 이제 이게 2019년 상황이니까 꽤 전에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현 중2니까요. 이제 이미 이제 현 고1이 되겠죠. 이미 고2가 됐는데 이때부터 비교과가 반영 안 되고 뭐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부터가 마지막이고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것은 맞는데 비교과가 반영이 안 된다.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보도가 당시에 주류를 이루니까 이런 반론 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교육부가 내놓은 이제 반론 내지 해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비 고2겠죠. 올해 고2가 된 학생들한테도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를 아직도 하고 계시고 자꾸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전히 비교과 항목들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된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2019년 기준 말해서 작성이 된 거니까 좀 이제 시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 현 고1들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율활동 500자, 심지어 글자 수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동아리 활동도 보시면 자율동아리나 청소년 낮은 빠지지만 학교 내 정규 동아리도 그대로 500자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안으로 축소가 되기는 했죠. 그래서 어쨌든 교내 봉사활동만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봉사활동은 원래 그렇게 사실상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진로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700자로 나와 있죠. 다만 이제 수상 경력이 이제 그 대학 측에 전달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고3 되는 친구들까지는 한 학기에 하나씩이고 고2 되는 친구들부터는 이제 이것이 수학 영역이 반영이 안 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항목도 이제 뒤에 7번 항목에 보면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서 활동은 이미 이 목록 자체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냐는 걸로 바뀐 지가 이미 4,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리스트 자체가 없어지는 건 그냥 참고 문헌 정도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흔히 말하는 비교과 혹은 이 항목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소위 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이거든요. 생기부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비교과가 폐지된다, 아니 뭐 생기부가 뭐 그게 떨어진다, 이거는 잘못 아시는 거고요. 이 활동들은 지금 기존의 어떤 입시 체제와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제가 자율활동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샘플들을 보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학교 생기부인지 모르니까 사실상 이제 뭐 그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뭐 문의들도 많이 하시고 하셨었는데 지금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2번 실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고가 됐던 이미 2020년부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생기부 블라인드가 된다고 해도 이제 요런 해당 학교에 해당 대학의 지원자를 꾸준히 보내온 학교, 합격자를 계속 내온 고등학교라면 대학 측에서는 인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생기부가 같이 익은 거죠. 많이 보던 생기부니까. 자, 요 샘플은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 한복 보이시잖아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인드가 된다라는 약간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첫 페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부 블라인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아주 낯선 생기부가 아닌 이상 눈에 익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기준을 보자면 뭐 성균관대학교에 뭐 지원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온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일반고라든가 이런 대학의 생기부는 인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뭐
지원자나 합격자를 별로 내오지 못한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로 아니면 학교 유형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과거 영재고구나, 여기는 외고구나, 아니면 여기는 그냥 일반고구나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입시에 있어서 대학이 모든 고등학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죠. 학생부종합전형 전수조사에서 밝혀졌고 그 이전 이미 공공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그 어떤 학교를 대해오던 어드밴티지가 됐던 디스어드밴티지가 됐던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결과도 사실은 그렇게 나왔죠.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좋은 실적을 내온 고등학교에도 독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각 학교 입학처에는 이제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은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모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3, 40명 나온다. 그런 학교는 사실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3, 40명 이상 쓰는 학교, 아니면 뭐 연대를 3, 40명 이상 쓰는 학교. 그래서 이미 생기부는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에 의해서 뭐 학교 프로그램을 몰라본다거나 아니면 특정 고등학교를 보기가 어렵다거나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입시 실적을 내온 주요 고등학교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제가 신문에서 하나 갖고 온 건데 이제 요 유형의 학교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30위권 밖에 있는 학교는 한두 명 차이로 순위가 워낙 바뀌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뭐 예를 뭐 외대부고라든가 아니면 뭐 대원외고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이제 하나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합격자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학교를 알아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기록부 자체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잘 꾸며야 할, 열심히 써야 할 유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2년 정도 거듭되면서 아마 이제 올해 고3들은 코로나를 3년 내내 겪은 세대가 될 텐데 생기부가 이제 생기부 격차가 사실은 더 커졌습니다. 이 특목고나 자사고는 그래도 어떻게든 활동하기가 힘들어도 뭔가를 좀 해서 아니면 한 거를 조금 더 잘 꾸며서 써주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입시에 조금 무심하신 학교들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히려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나마 생기부가 더 부실해지는 경향이 심했거든요. 생활기록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일반 전형도 학종이고 지역 균형 전형도 학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영향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이 뭐 서울대만이 아니라 사실 연고대까지 좀 내려갔을 때도 그나마 뭐 몇 명씩 붙던 이제 일반고들이 합격자를 더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뭐 생기부 블라인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함께 적어놨는데 작년에 상위권 대학의 교과가 많이 늘었잖아요. 교과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정말 그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일반고나 저기 뭐 강원도에 있는 일반고나 똑같은 1.5는 1.5, 똑같은 2.0, 2.1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얼마나 뭐 공정하냐 아니냐의 여부는 또 논쟁적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서류적인 요소들을 늘리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거죠. 원래 이제 교과랑 서류를 동시에 보는 거는 원래 학종이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도 이 서류의 어떤 퀄리티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서울대 직용 같은 경우는 원래 학종이었고 연대는 이제 Z점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약간 기본적으로 단순 교과 전형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교과에다가 서류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시작을 했고 경희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라든가 성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원래 교과 전형이지만 뭔가 서류의 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대나 성대 정도 되면 뭐 고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어서 어쨌든 뭐 1.567 정도 내시는 나까지 좀 떨어지긴 하고 성대는 뭐 거의 한 1.234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애들이 다 이제 내신이 정말 뭐 0.01, 0.1 이렇게부터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서류나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보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기부를 저희가 보통 숫자와 글자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글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도 최상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생기부는 마음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총론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조금 앞에 프롤로그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입시된 변형, 그 입시 전형의 변화 속에서 혹은 특성 속에서 기재 매뉴얼, 이제 교육청에서 내놓은 기재 매뉴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창체에는 뭘 적는 거고 자율항목에는 뭘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일단 2021년 기준 교육부의 이제 교육청 매뉴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영역별 실수 인정과 특기사항이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일단 자율활동이죠. 저희가 오늘 보는 게 그럼 자율활동 뭘 쓸 수 있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 교육계획,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여 주관하고 실시한 활동. 이게 일단 대부분이 주류를 이루죠. 다음 두 번째,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중에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 활동.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웃학교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하는 활동들이 있죠. 예를 들어 좀 뭐 대치동 쪽에서도 뭐 중동고랑 숙명고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해당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 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주로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잘 안 써주십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자체 학교에서 한 활동,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웃 학교랑 같이 한 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청이나 어쨌든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주관한 활동, 요 세 가지가 일단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학교생활 기록 기재위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를 써야 되느냐?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이제 500자 쓰는 거죠.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 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기억한다. 예, 그래서 일단 과정을 좀 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육 과정 또는 학교 교육에 실시한 학생 상담 활동, 학생 자치 법정 등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입한다. 그러니까 상담을 했거나 자치 법정들 많이 하죠 요새. 그런 내용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에 관련 활동, 그다음에 자치 법정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원의 재직 기간은 이런 식으로 쓴다. 요거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다시 정리하면 교내 활동, 그다음에 이웃 학교 활동, 그다음에 교육 기관이 주최한 활동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교내 임원 활동이나 학생 활동이 거의 채워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기재 방법이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체 쪽 보면은 이제 활동 일정이나 날짜들을 이런 식으로 다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글자 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기 생기부 마무리를 할 때 조금 컨설팅했던 친구들 보면은 이 글자 이 날짜만 좀 어떻게 뺄 수 없을까? 다른 거 쓸 거 많은데 쓰고 싶은 게 많은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런 약간 매뉴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활동이라는 항목에 한정해서 잘 쓴 거, 못 쓴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요 생기부를 잘 꾸몄던 친구들의 어떤 식의 좀 노하우가 반영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일단 음소거 상태랑 카메라 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들은 그때그때 떠오르실 때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여기 복부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뭐 별달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창체의 자율 항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함, 교내외 행사에 참여 질서 유지하면서 모범을 보임, 면학 분위기 조성했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함.
대부분의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뭐 총 특성화고 이런 거 해서 총 치면 한 1,700에서 1,800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약 1,500개 이상 학교에서 거의 뭐 1,600개 가까운 학교에서 발견되는 자율항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오른쪽 마찬가지죠. 아니, 오른쪽에서 이 친구는 뭐예요? 분리수거 담당으로서 뭐를 했고 정부회장 선거를 통해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얘는 회장했고 얘는 회장을 안 했구나. 회장도 못했구나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한 1,500개 이상 일반고에 있는 세특의 내용입니다. 물론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아니면 뭐 입시 친화적인 학교에서도 회장한 내용을 써주세요. 근데 이렇게 써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시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학교의 세특.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미 뭐 이제 생기부를 좀 쓰신 1학년을 마쳤거나 아니면 고3이 되는 2학년 생기부를 쓰신 입장에서 만약 자율항목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네, 조금 좀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귀한 500자에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것은 뭔가 어쨌든 입시 면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달라지는 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일단 아까 우리 자율활동 들어간 총 3가지였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뭐예요? 어쨌든 학교에서 주최한 활동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스터디 그룹 땡땡땡에서 팀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참여함. 자, 사실은 만약에 학교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운영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자율활동에 써주신다면 그래도 제 생각에 이 학교는 뭐 우리나라에서 입시 친화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등, 한 150등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아니면 거의 무슨 뭐 자율활동 아까 이제 보신 그런 내용으로 거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한 내용도 똑같이 다 복붙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부터는 개인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영어 실력이 탁월하지만 부족한 동료들을 위해 맡은 멘트를 철저히 준비함. 문제 해결 방식, 설명법, 교구 등을 주의 깊게 살핀 후에 죄송 오타입니다. 주의 깊게 살핀 후에 뭐뭐뭐를 했음.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얻음.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죠. 아, 얘는 그러면 아마 뭐 기존에 뭐 동아리나 이런 거에 스터디 그룹을 하나 더 했고 여기서는 뭐를 했다 어쨌든 학습법이나 뭔가 교수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를 어느 쪽에 활용할 수 있다? 네. 뭐 영어 교육과라든가 사범대학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아, 얘가 관련된 활동을 했구나. 적합성 있는 활동을 했구나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앞에처럼 학급 회장을 했음, 분리수거 담당했음. 이거 갖고는 사실은 무슨 적합성이나 유용성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자율활동이어도 이런 자율 항목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그만큼 유리한 거죠. 자,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험학습으로 체험학습들 나가죠. 체험학습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뭐뭐뭐를 했는데 역사박물관의 견학 중에 화차는 뭐 어떻게 했고 화약이 못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의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한 수단으로 이용하겠으나 한편은 살상무기에 불과하게 기술했게 됐고 본인의 진로 희망인 과학기술연구원은 뭐 어떤지 소위 말하는 과학 철학적인 약간 과학의 윤리성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체험학습 다 나갑니다. 네, 다 나가지만 그 내용을 어느 쪽으로 그래도 이제 뭔가 이 학생의 어떤 진로 쪽하고 그래도 연결해서 써주시려는 노력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다. 중간 이상 가는 학교다라고 봐요. 입시 쪽으로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율활동을 그냥 체험학습한 걸 똑같이 뭐 100명, 200명, 300명 전교생을 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성의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다 어쨌든 학교에서 주최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율활동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교육 관련 기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당 학교의 활동만으로 뭔가 채우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입시 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학생을 뭔가 좀 그 생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수학 체험전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만지는 미적분의 세계 이끄 및 프로그램을 통해 뭐 이런 거를 하고 수학적 교과를 학습했다. 자, 수학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한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뭐 의치안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자율활동 500자를 결국 뭘로 채우느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뻔한 내용을 복붙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교육청로 나갔으니까 이 내용을 끌어다 써줘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더 신경을 써주신 거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청주 집지축제에 도슨트로 참여했다. 이건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 지방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뭐뭐를 했고 쭉 해서 뭐 대중화협정 서기로 다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주
죄송합니다. 청주 직지 축제에 뭔가 도슨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제 약탈 문화재는 거에는 게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지역 쪽에서 여기 학교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특목고인데 굉장히 신경 써서 이 항목을 써주신 거죠. 이것도 이제 아마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우리 항목 중에서 세 번째 항목,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어쨌든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한 활동으로 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기부 관련해서 이제 주로 부모님들하고 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게 그 외부 활동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외부 활동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안 되는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교육 관련 기관 활동이고 아니면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활동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기부에 들어가면 그거는 유효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유용한 게 있다면 막 이제 뭐 약간 사설기관 활동을 넣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활동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써주시는 학교만 해도 뭐 그래도 입시 친화도로 봤을 때 한 상위 10% 학교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율 항목인데 자율적으로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그 샘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교내 임의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활동보다 조금 더 임의성,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땡땡고 과학탐구 프로젝트, MBA 물리실험 활동을 함. 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광역자사고의 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써주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시험을 뭐 이것저것 다 한 거죠. 뭐 소리, 버핑커, 종단 속도 여러 가지 있는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뭐 용수철 관련 이 학생이 뭔가 좀 흥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써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뭐 공식 동아리가 있고 이제 자율 동아리도 빠졌으니까 사실 뭐 그런 이제 보통 별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을 돌림으로 해서 이제 자율활동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세특에 우겨 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학급 3분 스피치 이거 요새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학급 3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사실 타임샘 전형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미래 IT 마스터 플랜이라는 뭐 책을 발표했다. 뭐 이 책은 제가 기준 있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보고 이제 뭐 IT 기업 사회인 뭐뭐를 하고 뭐뭐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독서 항목이 빠지는 게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독서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무슨 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다 녹아 들어와 있어요. 창체 쪽이 됐던 아니면 세특 쪽이 됐던 그 뒤에 리스트는 그냥 논문으로 치면 참고문헌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지는 건 사실 입시랑 상관이 없고 그거 빠진다고 독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정말 정시의 어떤 정시를 약간 신봉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수시를 아는 분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뭐가 녹아 들어와 있죠. 주요 학교가 6, 7년 전부터 그리고 강남권 주요 학교만 3, 4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들이 돼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건 담임선생님의 어떤 역량이나 재량으로도 가능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미 자율에 들어갈 게 너무 많다. 학교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도 어쨌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활동들은 최근에는 제일 뒤에 항목이죠. 행특. 행특이랑 종합의견 쪽으로 왜냐면 그건 담임선생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진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율활동과 그런 행특 쪽, 종합의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학급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의활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임의활동 2, 진로 스터디. 자, 이거는 사실 진로 스터디니까 얼핏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진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원칙적으로는 맞죠.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결국 이것도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식적인 진로 스터디나 진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 외에 약간 서브라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넘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이 생기부 세미나 드릴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자율을 해서 그 창치에 들어가 있는 자율과 동아리와 진로는 이게 이것만 딱 봤을 때 어느 항목 거라고 알 수 없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 상황 따라서 그 안에 걸 계속 돌려서 결국 적당한 데 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키워드는 진로로 잡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상 일단 자율 쪽에 들어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룹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프로젝트니 프로그램이 명칭은 결국 붙이기 나름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죠. 학교가 얘를 자율활동을 그냥 반장을 했다, 무슨 어디 뭐를 했다 이런 학교 프로그램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얘에게 맞춤형으로 개별적으로 쓰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써주시는 거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왼쪽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의료학과 쪽 생각하는 학생, 생활대 쪽,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영 경제 쪽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세 번째 교내 임의 활동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율 스터디죠.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나름이에요. 붙이기 나름. 중요한 건 뭐다? 학교의 의지와 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난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뭐 국제학부나 정예나 그쪽 관련 계통 친구들은 요긴하게 사용하겠죠. 다음 교내 외국인 학생 생활 실태 방안을 해서 이제 그룹 프로젝트 또 그룹 프로젝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명칭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교환 학생 온 거 봐서는 외고나 국제고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조사를 했다는 내용 역시도 써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써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급에서 뭐 3분 스피치하고 이런다고 할 때 그거 그냥 흘려드리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하나가 이 지금 글자 수가 안 그래도 줄어들어 부족한 생기부의 어딘가에 굉장히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 교과 연계인데요. 교과 연계는 뭐냐면 이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은 것에서 연관이 돼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세특 쪽하고 좀 연결이 되기도 하죠. 자, 보시면 학급 전공 스터디로 뭐뭐뭐를 만들어 프로그래밍 관련 학습을 진행했다. 근데 파이썬을 이용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집합과 자연수의 분할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이건 이제 수학 쪽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를 끌고 왔다? 자율까지 끌고 온 거고요. 다음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도 통과에서 시작을 하네요. 여기는 학습 소모임, 네, 학습 소모임도 가능하죠. 엔지니어들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과 뭐 전기차와 수소차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또 보실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공계 학생들, 공대 가는 친구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내 주제탐구대.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교내 주제탐구 대회에서 땡땡땡 마을을 통해 본 제일동파 우리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선 지금 이제 뭐 예비란 말 빼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입시가 끝났으니까 전역 고3들은 지금 이제 고3과 고3은 수상 실적이 한 학기에 하나씩만 노출이 됐고요. 현재 고2와 고1 되는 친구들은 이제 수상 실적 자체가 대학 측의 제공이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대회 참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건 또 우회적인 기재라 그래서 이제 뭐 교내 주제 탐구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런 활동 그 대회에 참가했다면 대회에 참가해서 했을 만한 활동들을 생기부에 써주시는데 뭐 이건 세특에 써주실 수도 있고 자율에 어디 쓸수 주로 자율에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교내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뭐 탁월한 평가를 받은 뭐 우수한 뭐를 보였으면 없는 걸 이런 표현이 없는 걸 보면 그냥 참여를 했는데 아마 수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가지 질문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이렇게 써주세요. 수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수상을 하면 더 잘 써주시겠죠. 예. 그래서 교내 수상이 빠진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회를 다 벌어도 되고 하나도 쓸데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에 신경 써주시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공평한 거잖아요. 대회까지 내신만 판매하고 내신만 파지 않고 시간 자기 나눠서 쪼개서 대회 준비하고 참여하고 수상한 친구들이 생기부가 똑같으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회는 유의미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생활기록부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뭔가 하나라도 써주시려고 하는 학교와 그냥 이제 매뉴얼대로 야 수상 실적 안 들어갔는데 그거 못 써.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의 생기부는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방법은 뭐냐?
이제 제가 다른 설명에서 고교 선택 설명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만약 수시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를 염두에 두고 고교를 선택할 때에는 생기부를 입시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저건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상 그대로 입시 친화적으로 써주시는 학교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주요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 본인이 이런 대회에 참가를 뭐 대회 수상을 했거나 뭐 참가만 갖고는 좀 얘기가 그렇지만 수상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재를 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뭐 기재도 못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로 아마 자율 아니면 이제 관련된 과목에 세특이 많이 적어주십니다. 다음 오른쪽 것도 이제 윤리학 수업 사상 도중에 이것도 어쨌든 교과 연계 내용이죠. 논어에 관심이 생겨서 뭔가 이런 걸로 돌이켜보는 뭔가를 했다. 스터디죠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써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율적인 활동. 근데 가장 많은 게 뭐 스터디, 소모임, 프로젝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3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1, 2학년 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1, 2학년 때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대회 참여 수상 가볼게요. 교내 대회 발표 중 한국전쟁에 몸을 한 것에 대해서 했었고 발표회 후에 한국전쟁을 외제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전통주의 시각과 보다 한국 남북한의 내재적 요소를 바라보는 수정주의 시각이 있으면 알겠다. 이것도 그냥 이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이것도 수정을 못한 것 같은데 역시 써주셨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뭐 교내 대회 이런 표현은 못 쓰실 거예요. 못 쓰시겠지만 어쨌든 요 액티비티 자체는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유행 같은 게 보통 이쪽에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이게 있는 학교들은. 근데 이것도 대회긴 한데 앞으로 뭐 대회란 표현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역시 활동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정회나 국제 쪽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유용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회랑 국제 쪽은 이 자율 쪽을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보여주셔야겠지만 이런 아카데믹한 활동으로도 더 한번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네,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는 관련 전시를 했었고 DDP에서 모모전을 통해 모모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참여를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여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거. 그런 내용들, 이제 활동, 아까 이제 뭐 역사박물관 봤던 체험 학습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역시 이 친구는 디자인 학부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내 국제학술제에서라고 이제 요게 이제 교내 이런 학술제인 경우도 있고 요건 이제 사실은 보통 외대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대회였는데, 그, 이게 자율학목을 써야 되다 보니까 수상 못한 애들까지 대회란 명칭을 빼고 아니 이렇게 좀 가버렸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학교에 따라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웃 학교 활동, 외고 연합 뭐에서 그다음에 뭐 무슨 고 연합에서 이제 약간 아니 뭐 지역 학교들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랑 저기 숙명처럼 그런 뭐 어떤 대회에서 뭐를 했다 관련된 내용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그 활동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고3들까지는 자소서가 있지만 자소서가 없다면 그냥 뭐 막연하게 교내학술제에서 뭐 환경 관련 활동을 했음 이런 내용 갖고는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생기부를 뭔가 쓸 때도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거 했고 나열하기보다는 어느 활동 차라리 하나에 대해서 그래도 뭔지 좀 알 수 있도록 한 200자에서 250자를 좀 상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참여형 연기 활동 역시 뭐 영어 토론대에 참가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회 내용들을 이미 그 수상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들을 해 주셔왔어요. 내용들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영어 토론 대회 우수상 그거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제가 뭐였고 무슨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했고 얘가 어떤 리서치와 뭐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었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축제 관련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건 케이스로도 볼 수 있죠. 아, 네, 해결되셨나요? 네, 저한테 DM이 하나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보통 최초 화면에서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는 자치활동, 뭐 학급회장으로서 성실 근면함을 보이고 리더십을 보여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적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활동상과 뭐 업적이 있다면 업적도 적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사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그 학생의 체계가 이제 뭐 나눠져 있는 데가 있죠. 뭐 경기외고도 그렇고 뭐 서울국제고도 그렇고. 근데 교내에서 시행 중인 신상 벌점제에 대해서 뭐 의견을 수렴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자치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되게 추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공명정대하게 뭘 취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 활동했는지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학생회장 했다. 오, 학생회장 했네. 좋은데가 아니라 고질적 갈등인 같은 재단 중학교의 운동장 사용 문제를 해결했대요. 중요한 업종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학교들 꽤 있잖아요. 사립학교들 중에. 뭐 운동장, 급식실 이런 문제들 만약에 정말 본인이 뭔가 했다면 그 내용을 상술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자소서에서 한 번 더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자소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자치활동에서 두 번째인데 학교 홍보대사. 이것도 이제 학교 홍보대사도 이 부분에 많이 써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홍보대사를 했음. 그러면 얘가 뭔가 되게 사교성이 있고 이제 이런 뭐 PT 잘하겠네 이게 아니라 특히 프레지 전략을 전담을 했었는데 뭐 정확한 발음과 속도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해 대본 없이도 특유의 자기학력을 보였어. 네, 이런 부분들이 상술에 대한 이 학생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어떤 캐릭터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학교 홍보부도 마찬가지죠. 홍보부를 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방송 기자재 편집을 이런 거 써주시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다큐멘트 시장의 감상 스터디를 만들어서 홍보부 내 스터디도 만들었네요. 그죠?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있었고 주류 언론이 아닌 비주류 언론 다큐멘터리도 마이너리티 삶을 한 도움이 되는구나. 독립지식에 관심이 생겼다. 그럼 이제 이런 활동 하나 있으면 그냥 학교 홍보부 했으니까 이거 언론정보학과 스펙이야. 미디어 스펙이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가 어떠한 그 진학 내지는 진로상을 갖고 있는지를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자체 활동을 쓰는 건 좋은데 그걸 그냥 평면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써놓지 말고 구체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일찍 그걸 깨달았다면 실제로 그럼 내가 여기 적힐 만한 활동을 홍보부에서 시키는 거 말고 스스로 해야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같은 자율활동 500자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소모임. 자, 그러니까 학생회를 그냥 했네가 아니라 학생의 소모임 만들어서 역시 뭔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심지어 강연도 하죠. 그죠? 활동 내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강연을 해서 뭐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써줬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 대상 강연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리서치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 보통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 발표 내용과 사실 큰 차이가 없죠. 형식적으로 자율활동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포장재로서.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생활기록부 중에서 자율 항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앞에 이론적인 말씀 드렸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입시 친화적으로 혹은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앞에 보신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아니 뭐 미처 못 봤다. 그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진행 중 몇 가지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이제 요 네 가지 설명회 정도가 매월 돌아가고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신 것은 생기부 웨비나 시즌 2 첫 시간으로 이제 퍼스트인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였고요. 이 설명회는 현재 매월 2주차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 중에서 자율활동 500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세특으로 넘어가서 이건 창체 한번 세특 한번 이렇게 하려거든요. 세특 중에서 수학 관련 항목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하면 아무래도 이공계 학생들이 더 중요한 세특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이쪽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이제 뭐 경영 경제 쪽이나 통계 쪽은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좀 샘플들이랑 이제 이론적인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3주차에는 1~3주차에는 이제 A프로라는 곳에서 출강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스카이 독서 노트 이제 그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친구들이 생기부에 어떤 책이 있고 서울대는 또 자소서 책 써야 되잖아요. 어떤 책들을 썼고 요거 정리하는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의학 계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들이 많으시죠. 의학 계열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주차가 되면 두각학원 통해서 스펙화 면접. 지금 뭐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스카이에 한 9개 정도 되는데 각 전형별로 어떤 내신, 어떤 스펙들 각 붙었는지 요건 이제 전형별로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고교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혹시 중3, 뭐 고1, 중3, 중2겠죠. 요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학교별로 좀 분석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1월 달에 이제 외대보고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대원외고 같은데 다시 한번 요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세미나 2개는 이제 좀 진행 예정으로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매주 한 번씩 제가 설명을 진행을 하니까 뭐 관심이 있을 때 와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줌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것들은 아마 학원을 지금 퍼스트인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요 밴드에는 가입이 안 돼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시 밴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캡처한 건데 인원이 한 800명, 900명 됐고 정보도 꽤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 진행되는 설명회 아니면 뭐 제 프로그램, 입시 자료, 뭐 합격 수기 이런 거 모아져 있으니까요. 요 제 왼쪽 밴드입니다. 제 왼쪽 밴드 가입해 두시면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입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크게 진행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자기소개 면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고교 선택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고교 입시 상담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리메디컬 스쿨이라 그래서 그 고1들 대상으로 어쨌든 요새 의대가 대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업들 토요일 오후에는 오프라인, 일요일 저녁엔 온라인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해당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지금 자료 제일 앞에 나간 뭐 제 휴대폰으로 문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업들은 일단 퍼스트인에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퍼스트인에서는 제가 아마 이번 설날쯤부터 특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고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연간 멘토링 이제 보통 연간 관리 프로그램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하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로 뭐 5, 6월 이후에 많이들 이용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네, 질문들을 주시면 일단 PPT를 조금 제일 앞으로 돌려놓고 가능한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자율 항목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꼭뭐그 자율 항목 아니라 생기부 전체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직 생기부 그가 작성 중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입시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면접 얘기도 좋고 뭐 스펙도 좋고 어쨌든 자소서 뭐 고3이면 물어보셔도 괜찮고 어쨌든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프라이버시가 우려가 되시면 네, 저한테 DM 형태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이게 아마 설명 영상은 제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제 유튜브 통해서 링크를 공개하긴 할 거예요. 밴드 통해서. 근데 그래서 뭐 거기 다시 보시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건 지금 정도니까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학교별 인원 제한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인원 제한인지를 저한테 다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학교별 인원 제한이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인원 제한인지 이해를 못해서요. 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생기부 관련 준비할 거. 어, 우선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신이죠. 어느 학교든지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내신 맞춰야 한다는 그 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게 그냥 일반 고면은 뭐 1점대일 수도 있고, 뭐 자사고 광역 자사고면은 뭐 2점대일 수도 있고, 뭐 일부 특목고 같으면 3점대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내신의 생기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입학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동아리가 확정이 돼요, 학기 초에.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나중에 세특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특은 사실은 아무거나 막 써주시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수행 평가를 본인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때 그 주제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 쪽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학교가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 학기의 수행 평가 계획이나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기는 보통 5월쯤에 수행 평가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이제 3월 초중순에 어쨌든 그 주제들이나 일정이 선정이 되면 라인업을 짜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뭐 내가 뭐 보통 문과는 뭐 경영경제 많이 가고, 이과는 요새 뭐 다 의학 계열 생각하시니까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뭐 통합사회는 뭘로 하고 통합과학은 뭘로 하고 수학은 뭘로 하고, 이런 식의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을 3월 초 말까지는 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 다음 내신해야 되니까. 그런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의 생기부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그 1학기만 있는 과목은 1학기 끝나고 그 기재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거, 그러니까 작년 거죠. 2021년 거는 보실 수 있는 건, 나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뭐 초본을 다시 뽑아주시지 않는 한. 그래서 보통 이제 공식적인 마감은 2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마감하는 건 학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뭐 만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지금 대충 끝났고요. 지난주 1월 첫 주 중에 대부분 뭐 학교 따라 좀 다른데 대충 끝났고, 뭐 일부 그냥 뭐 수정만 가능하거나 독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실 수 있는 거는 다음에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관리요. 연관관리는 학교별 제한이면 이제 그 동일 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2명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은 한 학교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까지 받습니다. 보통 이제 뭐 보통 인문자연계 나눠서 받긴 하는데 그 정도 선착순이고요. 어, 네, 고3이 되실 경우에는 저랑 뭔가 지금 요새 저희가 요즘 시기에 하는 건 진단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저기 생기부 지금까지 거하고 내신은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 요거 가지고 오시면 뭐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은 뭐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이거 갖고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뭐 남은 기간 생기면 어느 쪽으로 플랜 B를 바꿔보자.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게 될 거예요. 아, 어, 전학을 하셨다. 그 뭐 전학한 것 자체가 불리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이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먼저 학교가 이제 어디냐가 문제긴 한데, 내신은 이게 그러면 조금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학하기 전과 전학하기 전에는 전학교 기준에 맞춰서, 전학한 후에는 후 학교 기준에 맞춰서 일단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특별히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불리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옮겨서도 잘 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비고사 같은 경우에 과가 정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일단 지나간 생기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세특 정도 수행이라고 하시죠. 예, 세특 정도 정하실 거면 저를 9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창체 쪽에 들어갈 뭐 자율이나 진로 여기까지 뭔가 다 한번 라인업을 짜고 싶으시면 일단 2시간 정도 생각하고, 네, 시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템 정도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과 관련 과목 내신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면 네,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어렵게 그냥 약간 그냥 되게 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대를 쓰는데 물리 관련 과목이나 통합과학 내신이 안 좋다. 그럼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수상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를 만회한 거예요. 근데 나쁜 내신을 만회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수상이 뭔가 보통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지 못하겠죠. 그냥 이거를 커버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그냥 단순하게 영문과를 간다. 그럼 이제 영어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 전체 내신이 뭐 예를 들어 2.0이다. 그럼 영어 내신이 2.0보다 좋아야 되는 거죠. 전체 평균보다. 그렇게 과목 내신은 좋다 나쁘다 평가하시면 돼요. 내 전체 내신보다 이게 좋은가 나쁜가. 2월에 생기부 점검 확인 절차가 남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담임 선생님의 성향일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뭔가 조금 굉장히 재량 유연하시고 많이 바꿔주시겠다고 하면 이건 말씀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2월에 생기부 점검 확인은 정말 점검 확인이거든요. 뭐 오류가 없는지 보는 거라서 이때 뭐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A라는 책 읽은 게 들어가 있는데 B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좀 유연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이제 2학년 담임 선생님과 하는 거고 이건 3학년 담임 선생님 또 다른 분이 맡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좀 컨플릭트가 생겨도 그냥 뭐 이렇게 끙끙 앓으시는 것보다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 수시에서요.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이 강남 쪽 일반고들이 괜찮은 편이에요. 특목전사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특목전사가 제일 좋은 데가 100점이면 이쪽 학교도 한 85점, 90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재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별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비해서 공립학교들은 네, 입시 친화적으로 써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사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신을 더 챙겨서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종합 전형을 써도 내신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간다든지 그 정도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학기 초에 좀 선생님들 성향을 파악해야죠. 선생님들이 말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생기부를 학생에게 우호적으로 써주실 분, 아닌 분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우호적으로 써주실 분들 쪽에 뭔가 더 포커스를 두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겠죠. 네, 오늘 뭐 대략적인 질문들은 다 주신 것 같아서 오늘 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뭐 다음 주에 또 뭐 그 독서 관련 세미나에 오실 분들은 뵙고 아니면 또 다음 달 저희 생기부 웨비나 시즌 2 수학 관련 세트, 수학 과목 세트 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